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언급한 데 이어 원격 의료 그리고 원격 진료 도입이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선도형 경제 한 축이 될 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산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원격 의료 확대 논의가 불이 붙는 모습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좀 규제 가로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원격 진료가 실행될 수 없었던 걸림돌들은 뭐였나요? 가장 큰 이유는 또 네. 돈 문제죠. 네. 의료계에 지속적인 반발이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원격 의료, 비대면,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이나 영상 화면을 보고서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20년째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2000년에 이 원격 진료 시범 사업 이후에 원격 진료 새로운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도입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해입니다. 2019년에도 주요 업무 계획에 원격 진료를 포함할 정도로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년째 계속해서 의사와 약사단체의 반발이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수가 문제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전화로 상담한 진료의 내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 소재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인데 이 원격 진료는 어떻게 보험을 책정을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문제인 것이고요. 네. 또 대형 병원들은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겠지만은 동네 병원엔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또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 쪽에 또 환자 쏠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이 전문 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 질이 하락할 수가 있다. 너무 이것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원격 진료를 하다 보니까 비대면이죠. 환자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고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것이 관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내왔지만 사실상의 대안은 이 동네 병원에서 반대를 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돈 문제다. 의료 수가 문제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집중적인 또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말 그대로 이것이 이제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았던 것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럼 이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보완책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제 청와대가 원격 의료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히자 정부 측에서도 이제 원격 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원격 진료 카드를 이번에 꺼내 들게 됐잖아요. 그 구체적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K 방역이 상당히 잘 됐지만 유럽이나 미국을 보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코로나19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환자들을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이제 허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전국에 약 한 4천여 개의 병원에서 이 원격 진료 상담을 해봤는데 큰 문제가 생기느냐? 뭐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는데 정작 해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또 청와대에서는 정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일 수가 있고 실제 한 26만 건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고 또 부작용이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거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격 진료라는 것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고 또 가을에 대유행한다라고 네. 하는 예상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걸 좀 빨리 도입을 해서 정착시킨다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병원에서 또 대한의사협회나 이런 단체들과의 협력이 좀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이런 논의하에 이것이 본격화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효과와 일자리도 파이터치 연구원 관련된 연구기관입니다. 한 2천여 개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도입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번에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격 의료라든지 진료는 그 전부터 이제 도마에 좀 오른 부분이 네.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의료업계 반응과 입장은 좀 어때요? 좀 갈리고 있죠. 네. 사실 의료계에서는 뚜렷하게 반응을 나타내고는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 다수의 이제 동네 병원 하나하나씩 지금 훨씬 더 숫자가 많겠죠. 네. 이 개원가에서는 의료 수가가 낮을 수도 있고 또 대형 병원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쏠림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동네 병원 개원가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대형 병원 이른바 2, 3차 병원에서는 좀 공감하는 분위기예요. 그렇다고 네. 해서 대학을 졸업한 동네 병원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마냥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반응.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은 좀 공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결사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한편으로 지난번 이제 이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확산될 때는 이런 원격 의료, 원격 진료가 법적으로 된다고 했다면 훨씬 좀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부각된다면 뭐 좀 반응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원격 의료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급물살을 타게 된 이제 원격 의료가 앞으로 의료업계 내에서는 어떤 변화를 그렇다면 좀 이끌어낼까요? 중장기적으로는 도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직접 대면을 하고서 모든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 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네.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한적 한시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허용이 됐지만 큰 의료사고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의료 수가 문제거든요.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점진적으로 도입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가 그리고 여러 가지 법 통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이나 감염 예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상당히 좀 논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국회의원 정치인 입장에서는 양쪽 다 유권자가 되거든요. 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 또 유권자 일반 국민들 환자도 유권자가 되지만 동네 병원도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는 좀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수업도 미팅도 요즘에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게 하나의 추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말 산업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원격 의료 서비스의 완화가 앞으로 이제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게 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사업의 영역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봐왔던 것은 병원에 직접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오니까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 원격 진료를 도입하게 되면 경제 효과도 있고 관련된 일자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일자리가 또 상당히 늘어난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연구기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파이터치 연구원의 이 분석 결과를 보면은 원격 의료가 도입되게 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단 GDP가 늘어나요. 네. 2.4조 원이라는 GDP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 물론 이건 어떤 연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2.4조가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 총 소비도 5.9조 원 늘어나는 거죠. 더 많은 이 원격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또 규모가 커진다고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총 투자도 늘어나죠.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한 4.3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자리가 2천여 개 늘어나면 사실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은 2천여 개의 일자리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가족 또 관련 업종까지 생각하면은 네.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결코 적지가 않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저희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파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앞서서 정부 입장에서는 원격 의료의 범위와 대상을 좀 구체화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은데요. 오늘 원격 진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